안녕하세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11월, 12월 겨울에 함께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기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새롭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기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국내에 몇 없는 노년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년 심리학에서는 1인자? 아, 라고 해도 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노년학을 전공하고 이제 노년 심리학에서 또 교수로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교수님을 모시고 노년 심리학자에게 노년기의 삶에 대해서 좀 심리학에서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 여쭙고자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1, 2, 3주 동안 또 중요한 이야기들, 뭐 애도하는 방법이라든가 노년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어떤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되게 또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로 미리 내보내긴 했어요. 핫초코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또 궁금하시죠,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노화에 대한 인식을 짚어보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심리학에서 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된 부분이 있고, 책도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얘기인데요. 바로 노화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이론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우리 그 나이 들면 원래 깜빡깜빡 하는 거지 뭐라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실제로 듣는 저희들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나이가 들으니까 무릎이 쑤신다, 삭신이 쑤신다, 혹은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하다, 책이 잘 안 읽힌다.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조금 네거티브한 측면,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네거티브한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정관념, 형성 이론, 내재화 이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그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에 결국엔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우리 건강에 실제로 네.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에 대한 믿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이제 고정관념 형성 이론인데요. 고정관념 구현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이가 들면 굉장히 조금 지혜로워진다라는 그건 굉장히 좋은. 그것도 고정관념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고정관념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고정관념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더 놀라운데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노화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즉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사는데요. 무려 7.5년. 7.5년이요?
상당히 네. 예, 상당히 더 오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명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일단 한 가지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인지 기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원래 좋지 않은 상태, 즉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치매로 가기 전 단계의 인지 기능 상태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심지어 정상 기능으로 회복을 하는데 훨씬 한 30%나 더 많은 사람이 정상 기능으로 회복을 하더라라는 그런 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론을 봐서라도 거의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금 한번 볼 수가. PPT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꽃보다 할배 사진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처음에 이 꽃보다 할배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배낭여행을? 그러니까요. 네. 네, 배낭여행은 사실 어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20대의 전유물처럼 마치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저희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고, 그 고정관념을 깬 프로가 바로 꽃보다 할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챙겨봤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이서진 씨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마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그분들의 사랑이라던가 그분들의 우정, 뭐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여행을 가셔서 투닥투닥 막 하시고 맞아요. 재밌게 또 이렇게 유쾌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이 든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어찌 보면은 또 필요하죠.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사회인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는 측면도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사실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네. 그 연구가 이 예일대 심리학과에 있는 베카레비 교수의 연구였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구가. 7.5년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카레비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본인 나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약 8년 정도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저속노화 식단 MZ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좀 더 젊게 살고 싶고 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속노화 식단을 뭐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MZ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저도 보고 이렇게 팁을 많이 얻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천천히 노화를 가게 하는 그건데,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 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수명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역행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역행노화. 네, 또다시 나왔습니다. 역행노화. 네. 오히려 저속노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젊어질 수 있다라는 네. 심리학적인 개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수명에까지 연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 기능에도 연결이 되니,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의 인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노화에 대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공격으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은 난 부정적인 너 어떻게 해?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매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고정관념에 노출이 알게 모르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TV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TV를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연구 결과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TV 속에, 하지만 조금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그냥 은근히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농담 중에 아예 뭐 노안이 와서 뭐 네네. 혹은 이게 노화의 뭐 증상 중에 하나다 하면서 이렇게 웃어 넘기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이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도 아유 뭐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다 모두가 다 이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조건 나이 탓을 하지 말고 이 나이에도 여전히 젊게 나는 활동할 수 있어라든지, 그런 이제 나이 탓을 하기보다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라고 하는 그런 조금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그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플라워 레이디 호킨스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내가 살이 찌고 운동 능력이 좀 신체 능력이 나이가 드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또 저희가 나이 탓으로 안 돌리게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뭐 꼭 굳이 나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뭐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젊은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10년 후에 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무슨 행동이라도 좀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들었던 재밌는 것 중에 언니들을 만나면 된다. 언니들을 만나라요? 네. 언니들을 만나면 언니는 이제 너 나이 정말 좋은 나이다. 맞아요. 40대 좋은 나이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미 너무 이렇게 나이도 든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언니들이 봤을 맞아요. 때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30대 중후반 언니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잖아요. 뭐 결혼이라던가 진로라던가, 그럼 다 알 수 있다. 충분히 고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든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양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제 뭐 젊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나이 든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도 그렇고 너무 다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네요. 저도 사실 20대 대학생들하고 많이 아무래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 그 학생들을 보면은 너무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항상 그 가능성을 즐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막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 탓으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떻게든지. 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대체하자라고 했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뭔가 그런 인식 같은 거를 조금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체를 하자. 긍정적인 뭔가 이 태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 뭐 이렇게 대체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또 나오네요. 네, 운동이네요. 죄송합니다. 제 네. 그 노년 심리학에서는 항상 뭘 하든지 운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제 연구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또 되게 좋은 방법이
적절한 운동인데요. 뭐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요. 이제 그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사실 수면과도 연결이 되고,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할 때 뭐 계단 오르기도 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면은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노화를 굳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를 조목조목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방법론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노화는 여전히 좀 그래도 무섭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네.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또 무병장수하면 또 저희가 바랄 게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13%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암을 경험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65세 이상에서는 국민의 1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경험한다고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이니까 나도 혹시 이런 치매나 인지장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는 무병장수라는 개념이 너무 좀 무색한 게, 아까 PD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65세 이상 어른 중에 뭐 아까 네. 암 발생 확률도 너무 높으시고, 이제 또 만성 질환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당뇨병,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그 말인즉슨 뭐 저희도 일단은 나이가 들면 그런 질병에 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유병장수라는 말이 조금 더 이제 좀 낫지 요즘은 않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네, 네. 무병장수보다 유병장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질병과 또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니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두뇌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주제. 운동은 뺐습니다. 제가 운동은 네, 저희가 이제 뺐습니다. 너무 기본이니까. 게다가 겨울철에 또 겨울철 두뇌 건강 관리법 이렇게 했는데 실내 운동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약간 속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방법 3가지를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가보시죠. 네. 자,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인데요. 핫초코요. 오늘 또 이렇게 핫초코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교수님께서. 저희가 지금 핫초코를 또 지금 네. 마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모금 하고 시작할까요? 네. 교수님 마시는 동안 제가 두뇌 건강 관리법 첫 번째로 제가 핫초코를 마시면 혹은 초콜릿을 먹으면 두뇌 건강이 좋아진다. 라는 심리학 연구들이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깜짝 놀라면서 칼럼을 그때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칼럼을 하나 작성을 하면서 포함시켰던 건데요. 바로 이 핫초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주 성분이 초콜릿이잖아요. 네. 초콜릿에 있는 성분이 플라바놀이라는 이제 성분이 바로 뇌 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그 플라바놀 성분 덕분에 이 초콜릿을 더 많이 섭취한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하나가 있고요. 뇌졸중 위험이 낮아졌다. 네, 네. 이 뇌졸중 위험이 일단 관련된 연구가 하나가 있고, 이제 이게 스웨덴 연구였는데요. 또 하나는 이 핫초코를 마시는 사람이 이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6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30명 이렇게 나눠서 한쪽 그룹은 뇌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은 그룹, 한쪽은 적절한 그룹, 이렇게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처방이 뭐였냐 하면은 매일 2잔씩
바로 이 코코아를 마시게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매일 2잔씩 한 달 동안 핫초코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되게 놀라웠는데요. 연구를 종료한 그 시점에서 뇌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던 노인들의 혈액 흐름이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 연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연구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연구요? 첫 번째는 뇌졸중과 관련된 그런 연구였고, 네.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핫초코 마시는 거랑 관련 지어서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플라바놀 아까 성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플라바놀? 네, 약간 카카오 립스에 뭐 플라바놀 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노출이 좀 됐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낮추고, 네. 그 다음에 심장 건강과 관련된 다른 혈액 요인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연구 말미에 이 연구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핫초코를 너무 많이 이제 무분별하게 먹는 게 단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가급적이면은 그냥 밀크 초콜릿 같은 것보다는 보통 다크 초콜릿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초콜릿의 장점을 우리가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초콜릿을 먹어야 하느냐. 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배만 나와님께서 허쉬 초콜릿 우유를 하루에 5개씩 먹는다. 우울해질 때마다 마시면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수진님께도 초콜릿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또 우려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구진들도 그런 약간 우려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러한 연구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가 겨울철에 쉽게 초콜릿은 먹을 수 있잖아요. 특히 핫초코는 따뜻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몸도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는데요. 이 핫초코 마시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좀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허쉬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먹으면 안 되는 핫초코입니다. 당뇨가 너무 많아서 그쵸 교수님?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네. 당뇨의 관리가 이 노년기 인지 기능 이렇게 높이는데 되게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 질환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당 있으신 분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당분이 적고 네. 좀 그 식이 성분, 그러니까 식물성 성분이 풍부한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것을 권고했다라고 얘기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크 초콜릿은 사실 뭐 10대 뇌 건강에 되게 좋은 음식 중에 하나기는 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수험생들이 네. 그 다크 초콜릿 90%, 막 70% 이런 것들 두고 네. 먹잖아요. 아니, 한날은 저희 본가에 갔는데 엄마께서 그 다크 초콜릿을 꽤 이렇게 여러 개 구매를 해두셔서 여쭤봤더니 어딘가에서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요거 조금씩 이렇게 뇌 건강에 좋아지라고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물도 그렇고 뭐 아보카도, 바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크 초콜릿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크 초콜릿도 그 라인 중에 하나다. 네.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고 네. 이해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인생의 플레이리스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수님. 네. 자, 그 여러분의 인생을 대표하는 혹시 음악이 있을까요? 뭐 인생을 대표하는 음악이요. 혹시 뭐 대표한다고 하면은 뭐 한두 곡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인생의 뭔가 중요한 시점에 딱 시점하면 생각나는 혹시 몇 가지 음악이 있으실까요? 뭐
이 음악을 들으면 나의 초등학생 시절이 생각나고 중학교 시절이 생각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뭐 결혼할 때 혹은 뭐 어떤 중요한 시점이 생각나는 그런 음악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교수님 결혼식 음악이 혹시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제 친구가 직접 피아니스트 친구가 연주해준 실제 그냥 웨딩 마치였습니다. 따로 이렇게 곡을 선정하진 네,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좀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음악이 있으시다면 조금 올려주셔도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피디님 뭔가 이 시절에 이 음악이 네. 뭔가 좀 생각이 난다 하는 게 있으셔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좀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도 그냥 가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노래가 나왔을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음악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유니님은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아한 노래가 아니라서 소개를 못 하겠어요.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은 방송 후에 제가 따로 네. 또 듣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님은 황영에게 사랑하기로라고 해주셨고요. 오영도님께서는 슈베르트의 송어를 들으면 중학교 시절이 떠올라요. 교내 합창단 대회 때 우리 반 연습곡이셨대요. 네네. 네. 셀린 디온의 I I will will love you. always love you 라는 곡도 결혼식 있네요. 때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고수진님은 라흐마니노프. 얘기하셨네요. 네. 어떤 곡일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맞아요. 근데 진짜 고수진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나이대마다 다르고 또 날씨마다 다른 음악들이 맞아요.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특정 시기의 음악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 때는 유행했던 뭐 그런 어떤 걸까요? 너무 그러면은 이 나이가 딱 너무 티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밝히기가 좀 그런데요. 좀 편하게 근데 얘기해 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곡들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첫 번째 곡이었던 난 알아요 같은 그런 곡들이 되게 제 학창 시절에 되게 충격적인 곡이었던 그래서 그 음반 사러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몰려가서 음반 예약하고 막 약간 이랬던 기억도 조금 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막걸리 한 잔이라는 곡도 조금 생각이 나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 노래를 이제 저희가 명절에 부르는데 명절에요? 네, 명절에 네. 이제 그 음악을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앞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침 또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는데 한 번도 가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막 가사가 너무 이렇게 뭔가 조금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들으시다가 나 그런 아버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그래서 가사가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그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로는 막걸리 한잔 하면은 그때 명절 때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를 드셨던 그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뭐 약간 그런 곡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데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밝혀드리기 못하겠네요. 차마.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10대 음악, 20대 음악 이렇게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뭐 10대에서 30대가 되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의 10대부터 뭐 되게 지금까지 해서 중요한 곡들을 아마 이렇게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면은 한 100여 곡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플레이리스트 for life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했던 요것은 이제 사실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그런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선 단체 중에 플레이리스트 for life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선 단체라는
자선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치매에 걸린 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런 곡들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곡들을 만들고 이 곡들을 이렇게 들려드렸을 때 이분들이 이제 정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불안증도 내려가고 뭐 약간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저희가 노년 심리 연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볼 때 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도 네. 같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좀 제정신이 드실 때도 있고 또 초조감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생 음악을 들려주고 좀 좋아하는 음악을 추억을 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네. 그런 불안감, 초조감들이 다스려진다라는 네. 이론에 근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선단체 부의장인 분이 몇 가지 이제 조금 왜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지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뇌 영역 중에서 그 음악하고 정서, 그다음에 자전적인 기억 등이 이제 함께 처리되는 전두엽 이제 피질 여기죠. 네, 저 네. 이마에 있는. 잘하시네요. 네. 거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의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손상되는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이 그 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줘서 이제 우리가 그 불안을 감소시키고 기분도 개선을 시키고 사실은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서 일상 활동을 하는데 조금 용이성이 증대가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대인관계 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래서 증진을 하니까 사실은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케어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 보호자에게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화면에 그 메인 페이지를 저희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폴 라이프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위에 띄운 바로 그 화면이 딱 뜨고요. 거기 이제 광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중에는 보면은 아래에 있는 그 이제 지금 빨간 옷 입은 어르신이 치매 환자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플레이리스트를 딱 들으면서 이제 본인 정서를 되게 이렇게 약간 한층 이렇게 고치시키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이죠. 예, 화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용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겨울에 실내에 있으면 또 심심할 때도 가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혼자서 내 인생의 음악을 추스린다면 어느 정도로 추스릴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바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중재 프로그램 이제 저희 노년심리연구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 중재 연구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중재 연구에 좀 한번 응용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직 적용해보진 않았으나 그런 좀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 인생의 플레이리스트 음악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였고요. 서연님께서 엄마가 치매신데 코코아 먹는 게 정말 도움되나요? 단 게 많아서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제 연구에서 그렇게 응용을 했고 한 달 동안 하루에 2잔 정도씩 코코아를 먹었는데 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으니 뭐 한번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게 연구에서는 하루에 2잔 정도요. 그것도 다크 초콜릿이었죠? 네, 밀크 네. 초콜릿이나 설탕 같은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크 초콜릿을 포함한 핫초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윤희님 앱 이름인 거 자선단체 이름이라고 저희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앱
앱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데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뭐랄까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입니다. 네. 네. 책 하면은 사실 우리 항상 연초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지. 맞아요. 올해는 30권 읽어야지. 뭐 이런 다짐 꼭 하거든요. 항상 다짐하시면서 책 막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두시고 막 그러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은 또 이렇게 조금밖에 못 읽었네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독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사실 실내에서 독서 겨울에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제일 좋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과 함께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뭐 음악 플레이리스트 for life 앱 켜고 그러네요. 딱 세 가지 활동 병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요 연구를 가져온 게 저희 연구팀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그 연구이고요. 바로 이 인지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 두뇌를 자극하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의, 뭐 예를 들어 TV 보는 활동은 인지를 덜 자극하는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TV 보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하는 거, 퍼즐 게임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이제 유전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 되게 이제 위험한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 이 어떻게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특히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인지 기능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위험 인자가 높은 분들은 인지 기능이 안 좋아져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연 이런 어떠한 활동이 조금 더 인지 기능 어차피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인지 기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독서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또 저희가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치매에 덜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연구를 직접 해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요 활동에 이제 결국 요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독서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독서와 같은 그런 인지 활동들이 알츠하이머병 유전 위험이 있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완화하고 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TV 보는 활동을 같은 시간이라도 TV 보는 활동 대신에 뇌를 조금 더 자극하는 그런 독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15년 후에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좀 더 높이는 건지 이 연구를 해봤을 때 독서가 가장 보호 기능이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구가 저건 재밌었던 게 그 인지 활동 8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요소로 잡으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저희가 뭐 컴퓨터를 쓴다거나 혹은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콘서트 같은 거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강의를 요새는 유튜브 이렇게 저희 50분짜리를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른 거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 혹은 영화 보는 거, 노래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미술,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들거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치매 유전자에 조금 매개를 하는 게
독서였다는 거네. 독서만이 겁니다. 매개를 그걸 줄여주었다. 네, 그 사실 뭐 퍼즐 활동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했는데 TV 시청하는 것은 이제 효과가 없었다. 없었나요? 그래서 네. TV 시청의 효과는 조금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 독서 활동하면은 어르신들도 눈도 조금 침침해지고 그러셔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왜 독서를 했는데 이렇게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로 이게 이제 인지 예비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지 예비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즉 이제 뇌가 손상이 되거나 뇌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변화를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 예비능.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인가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비상금, 뇌에 적용되는 비상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쉽게 이해됐습니다. 바로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비상금은 약간 이제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모아서 다음에 뭔가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비상금이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인지 예비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 인지 예비능을 독서가 길러준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아두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조금 인지 기능이 좀 필요할 때 그때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금 교육 수준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인지 예비능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 독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를 이제 저희 아버지도 50대이신데 50대가 되니까 진짜로 책이 눈에 안 읽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정말로. 네.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대책도 뭐 제가 좀 가지고 와보긴 했는데요. 한번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신문 기사에서 한번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작년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 너무 아무래도 폰트도 작고 하다 보니 눈도 침침하고 해서 읽기 힘들다 했을 때는 그림책으로 독서를 재입문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그림책 전문 출판사도 최근에 생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니어 그림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하니 그리고 사실 감동도 많이 주고 해요. 시니어 그림책이. 그래서 이 그림책을 한번 이용해서 독서에 새로 입문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근데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이면 정말로 저희가 함축이 더 어렵잖아요. 네. 그 의미를 되게 비유적으로 담는 게 더 어려울 텐데 더 오히려 어떤 인풋이 많이 필요한 분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어르신들 주변에 계시면은요, 이런 그림책 한번 아직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니까요. 시니어 그림책을 좀 선물을 하신다거나 하면서 연말을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말 선물까지 추천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니어 대상으로 한 그림책을 한번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할머니가 읽으실 수 있는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80 초반이신데요.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불전 읽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림책은 또 성이 안 차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전에 어떤 유튜브에 봤는데 그림책을 정말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젊은 유튜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림책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마음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배제크님께서 독서할 때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새로운 책들을 읽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마다 되게 의견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책들 읽으면서 또 자극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더 어르신들 인지 기능에 좋은지는 제가 사실은 뭐 요거까지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한 권 책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책 한 권이라도 조금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좀 더 자주 읽는 것이 좋지 않나. 이제 좀 필사도 하고 그런 게 좋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좀 네, 피디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좋아하는 책 여러 번 읽는 거 좋아해요. 아, 저랑 또 비슷하시네요. 또 다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좋아하는 책이면 이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던가 또 어떤 그런 배울 만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진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저희가 또 다양한 뇌 부위가 활성화되니까 새로운 책들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TTS가 뭘까요? BSMPY님께서 웹소설을 TTS로 틀어놓는 게 어떨까요?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 그 교수님 연구에서는 듣는 것도 있었어요. 강의를 듣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이런 듣는 활동도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독서를 직접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네. 어렵더라도 그림책 하나 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추후 연구해서 또 한번 그런 걸 비교해봐도 저희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겨울철에 실내에서 하기 좋은 두뇌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핫초코를 마시면서 다크초코에 설탕 없는 핫초코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어라. 그러니까 음악을 틀고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아주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두뇌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저희 교수님께서 노년심리학 칼럼 쓰신 것들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 겨울철에 하기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네. 따뜻한 이 실내에서 한번 건강을 좀 잘 이렇게 지키시면서 두뇌 건강까지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좀 드세요. 물 마시는 것도 네. 두뇌 건강에 도움이 좋나요? 네. 사실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좀 두뇌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10대 그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습도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요.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거는 그래도 하루에 한 뭐 1리터 정도는 마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그거는 또 어르신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그럽니다. 네. 약을 드시거나 혹은 어떤 질병 상황도 다를 테니까 네.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 물을 드시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교수님의 두뇌 건강 관리법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네, 저는 오늘의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 지금 네. 핫초코를 좀 마시고 있고요. 네.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요. 독서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은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명상도 있습니다. 아, 네, 명상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SNPY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너무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